안녕하십니까, 사마 서장만입니다. 자, 오늘은 말의 기술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내면서 친구 많죠. 사회 친구도 있고요, 고향 친구도 있고요. 자, 오늘은 학교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초등학교 동창도 좋고 중고등학교 동창도 좋고요, 뭐 대학교 친구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친구들 얘기인데,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할 얘기도 많고요. 예. 뭐 1년에 한 뭐 두세 번 정도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 모임을 하다 보면은 뭐 보통 뭐 한 1박 2일로 많이 합니다. 자주 못 보니까 1년에 뭐 많이 모여봐야 한두 번이니까. 그러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또 밤 새워가면서 펜션에서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지냈던 그런 추억거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밤 새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요런 유형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은 자기만을 위한 얘기, 예, 내 얘기만 합니다. 근데 내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뭐 이 자랑만 하는 거죠, 자랑만. 예. 근데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뭐 주변의 친구들 성공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 많이 있죠. 뭐 판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죠,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고향 친구니까요. 초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을 만나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뭐 사회의 성공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친구니까, 예, 동창이니까 이렇게 만나는데, 뭐 대화거리가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나는 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매출이 얼마다, 뭐 직원이 몇 명이다, 뭐 집을 샀는데 뭐 10몇 억짜리다, 벤츠를 지난달에 뽑았는데 뭐 불편하더라, 다음에는 뭐 딴 걸 좀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주로 어떤 그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친구 얘기를 잘 들어주죠. 예,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게 다음의 모임에도 그렇고 그 다음 모임에도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유형을 가만히 보면은 어렸을 적에 좀 열등감을 가지고 지냈을 그런 확률이 높아요. 네.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제 주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제가 2부에 말씀드렸죠, 칭찬에 대해서.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걸 어필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그랬지만 나 지금은 니네가 공부를 더 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더 이렇게 잘 나간다, 대단한 사람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친구가 떨어져 나갑니다. 내 주변에. 네. 내 주변에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뭐 술 한잔 먹자고 전화했는데 만나면 맨 그 얘기, 아니 그래 고향 친구들끼리 차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뭐 회사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똑같이 야, 나는 더 잘 나가, 너는 뭐 벤츠야, 나는 뭐야, 너 아파트가 13억, 나는 30억짜리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들어주다가 결국은 만나기 싫어, 그 친구는. 만나면 좀 짜증나, 맨 그런 얘기만 해. 옛날 얘기, 좋은 얘기 할 얘기도 많은데, 자, 자칫 잘못하면은
친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30대는 가리지 말고 만나라. 누구나. 네, 누구나 만나는 겁니다. 그냥 뭐 일부러 길 지나가는 사람까지 끌어다가 그냥 저 누군데 뭐 같이 인사나 하고 지냅시다. 뭐 30대는 그럽니다. 누구나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40대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사업적으로나 뭐 어떤 적으로든 하여튼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제 50대 접어들면 완전히 판도가 싹 바뀝니다. 네.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친구 중에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과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판이하기 틀린 겁니다. 네. 도움 주는 사람의 반대급부적인 거는 도움을 안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한테 도움을 안 줄 뿐인데, 자, 이제 50대에 들어가서 이건 뭐냐면 나를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의 반대는 뭡니까? 저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슨 피해를 주든 뭐 보증이나 서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뭐 도망가든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도망을 가든 하여튼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만 이제 골라서 만납니다. 근데 60대에 들어가면은 진짜로 나에게 도움도 주고 피해도 주지 않는 진짜 그런 사람만 딱 만나게 되죠. 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50대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로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나한테 피해 주지 않는 친구와 만나려고 하다가 이제 60대 접어들면은 한 명 한 명 버립니다. 네. 버려요. 버려서 진정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친구, 나한테 도움만 주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만 이제 담아두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저의 기준이죠. 저의 기준. 예. 하지만 이게 제가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제가 친구들한테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 버려지는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은 말년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 친구도 한 명 없이. 자, 이게 뭐 큰 피해를 주고 무슨 뭐 싸움을 하고 막 물론 싸움도 말에 의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건 말에 있지만, 자, 어떤 싸움에 의한 친구의 어떤 사이보다도 이 말 한마디, 그렇다고 자기 자랑한 게 뭐 누굴 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친구를 욕을 한다거나 뭐 같이 뭐 티격태격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괜히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로 바뀝니다. 네. 자랑도 정도껏 해야 돼요. 정도껏. 네. 한 번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저 친구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라고 하면은 소개 정도, 야, 나는 이런 일은 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애들이 몇이고 뭐 요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고향 친구 앞에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네. 그건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자랑질이 되는 거고요. 자랑질을 너무 하다 보면은 친구가 멀어진다. 아,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향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또 편하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 친구도 고향 친구들끼리 뭐 저의 고향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자주 싸우는 거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우리 고향 친구들이 이 화면을 보면 누구라고 대번 알지도 모릅니다. 예, 어느 식당에서 모여 있는데 친구 중에서 아주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대학 갔고요.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다쳤습니다. 예, 다쳤는데 그 친구가 어떤 거기에 대한 이제 콤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 좀 심하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그 친구가 그러지 않을 때는
친구가 어떤 농담을 해도 그냥 잘 받아들였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어떤 신체적인 뭐 이렇게 신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누구는 뭐 쉽게 아니 심하게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랬을 경우 이 친구가 불끈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야 팔 다친 사람은 뭐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심하게 예를 들자면 그럼 막 투닥투닥 싸웁니다. 자, 그 친구가 다치지 않고 건강할 때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신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웃으면서 받아들이다가 자기가 좀 다친 사람이 됐죠. 네, 쉽게 얘기해서 장애가 됐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그게 뭐죠? 자격지심이잖아요. 자격지심. 친구는 아닌데 친구가 설마 그 친구한테 장애를 가진 친구한테 그거를 마음 아프게 그거를 뭐 비꼬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소재거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둘이 막 싸웁니다. 자 여기서는 두 친구 다 잘못한 겁니다. 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지만 자 내가 이런 소재거리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내 친구가 장애를 가진 친구예요. 후천적으로 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친구는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언제나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 친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겠구나.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걸 좀 생각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또 그 친구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소재거리가 그런 얘기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편안한 친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편안한 친구라 하더라도 편안한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선 이 받아들일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오해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벌써 한 1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그 친구 우리 동창 모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일 때문에 친구가 한 명 한 명 떠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라도 말은 조금 더 조심하고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친구가 말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또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의 기술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기술도 엄청 중요해요. 오히려 뭐가 먼저다라고 할 건 없지만 말하는 기술만큼이나 듣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심하다 보면은 말로 인해서 싸움 나는 경우가 없겠지요. 자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가끔가다 만나는 친구들, 추억거리, 할 얘기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내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내 자랑을 너무 늘어놓다 보면은 친구들이 나를 만나기 불편한 친구로 생각한다.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성공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좋지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날 때마다 뭐 회사 얘기, 자기 사업 얘기 그냥 뭐 그런 얘기만 합니다. 뭐 차가 3억 주고 산 차가 말이야 옛날에 그랜저 타고 다닐 때보다 시원찮았고 이거는 아주 그냥 무슨 짓입니까 그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 사이에는.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너무 나를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난 너보다 나은 놈이야. 너는 나보다 못한 놈이지. 라는 식으로 깔아놓고 대화를 했다간 다시는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50 넘어가지고 저 친구가 나를 버리고 싶은 친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잘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로 버릇처럼 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아예 계획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대화를 할 때는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저 친구의 입장.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데 내 뭐 가정 얘기 내 우리 집사람하고 뭐 놀러 간 얘기 애들하고 뭐 막 이런 얘기만 늘어나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친구는 진짜로 열심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자랑만 나는 뭐가 돼서 뭐가 돼서 이런 거 이게 다 어떤 말이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 상대하고 얘기할 때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먼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를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해도 좋은지 이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제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의 기술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내 자랑질 또 친구의 어떤 마음 아픈 그런 상처들을 들춰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상대, 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자. 이게 요점입니다. 자,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상처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